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기반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 연구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중 정상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인데요. 최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인 것만큼 예전하고의 좀 다른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일이고요. 예. 예, 관건적인 시기에 관건적인 소통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안 만났다가 특히 한중 관계가 좀 사드 때문에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텍스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섭섭할 수 있지만 멀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또 거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싸우고 나서 이제 어색한 그런 친구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투었지만 이제 풀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셨던 것 같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가 협력하자라는 이제 포석을 까신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또 뭘 원했는가 이런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나가면서 좀 이제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섭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사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뭐 한한령 등에서 보복을 가했단 말이죠. 예. 아직 그 여파는 남아 있고요. 그러면 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런 한한령은 문제없이 해결되는 겁니까?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 보복을 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보복을 거둬들이지도 않겠죠.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방 관리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한한령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체 관광, 전세기 그리고 그 크루즈 관광인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있고 하나 말씀은 한한령 그 한국의 어떤 한류가 중국에서 공연이 못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풀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그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했을 때 그런 시그널의 첫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봤고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드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드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더 이상 사드 문제를 방치하지 말자 그래서 사드를 길 옆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두고 예. 앞으로 협력을 모색하자 그런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얼마 전에 비건 부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신들을 만났고 또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계기로 해서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제재 해제이지요.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러려면은 북한 너희가 먼저 비핵화를 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구조가 아직도 막혀 있는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에 북한 편을 두둔하는 듯이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북미 회담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인센티브를 줘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아직 아프지가 않은 모양인데 더 아프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중미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착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미 미중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중간자적 역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중재자 역할이라든가. 그것도 좀 어렵게 보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한국을 좀 따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역할론이 재부상하는 것인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또 안 되니까 다시 올드 게임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 해보다 안 되면 결국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을 통하지 않고 김정은과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게 사실은 이제 중국 없이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현 상황은 안타깝게도 다시 그 옛날 그 비디오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좀 교착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학대회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연말 무력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일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게 되면 중국도 북한 편을 계속 들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딜레마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가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강한 제재거든요. 예. 거기다 또 하나의 제재를 해봤자 오히려 그 제재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할 경우에 북중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북한하고 중국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회복된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 쪽에 부탁을 들어서 중국이 다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 노동자들도 북한의 지금 해외 노동자들도 속속 지금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인데 가장 많이 진출한 게 중국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3만 5천 정도 있다가 지금 거의 만 얼마 정도, 1만 5천 정도 남은 것 같고 중국은 숫자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만큼 이제 러시아는 이런 걸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러시아는 그 숫자가 거의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숫자를 통계를 해서 그런데 중국은 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북한 노동자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중국의 동북 지방은 동북 지역 발전, 산업 발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싼 값의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결국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게 특히 지방 정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중국에 얼마나 많이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자를 예를 들면 유학 비자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유엔에서 혹은 미국에서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학 비자라든지 아니면 실습 비자라든지 아니면 한 달짜리 방문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또 아예 그냥 무슨 비자인지 왜 나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스스로 이것을 유엔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한 또한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경우에도 과연 이 숫자의 신빙성이 얼마만큼 현실과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많이 의구심을 좀 갖고 예.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북한은 그럴수록 중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21일 날 평양을 방문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했는데 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것을 중국이 힘이 닿는 한 그때 굉장히 그 드문 표현을 썼는데 리소능지라는 그 중국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딱 한 번 썼던 표현이에요. 예. 원자바 총리가 그만큼 힘이 닿는 한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북한의 경제 문제를 도와주겠다라고 시진핑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 자원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산이 되는 거고 북한하고 미국의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만은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여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북미 협상에 조금 더 열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부분적인 그런 이유 설명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에게 내년 빠른 방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원래 올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가 쓱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내년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코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중국은 또 이런 그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자기 편으로 조금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석을 좀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서 사드 문제가 완전히 사드가 한국에 있기만은 사드 문제가 그렇게 막힌 물을 풀어주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시진핑의 답방도 결국은 신호를 계속 중국이 줬고 그런 타이밍이 결국 내년 봄이 되는 것 같고 한 3월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오는 것은 결국 중국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와달라고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예. 최근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진핑이 예. 오늘 한 표현 중에서 지금 100년 만에 한 분이 있는 변혁의 시기에 한중 간의 전략적인 관계를 심화시키자 그랬는데 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변혁의 시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미중 간의 지금 경쟁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기회의 시간에 한국이 중국 편에 서달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인민일보가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민일보는 가장 중요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문 대통령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입장 표명 이랬거든요. 예. 결국 이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중장기적인 그런 과정으로 보고서 지금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일본과도 이번에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를 중국 쪽으로 전인하고 그리고 좀 더 심도 높은 FTA 이런 3국 FTA 과정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미국과의 경쟁,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그런 충격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가 물론 우정, 우호 좋은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익에 기반한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 주석은 모두 발언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특히 문재인 금년에 들어가지고 약간의 결국 비핵화에 대한 그런 목적, 그런 최종 목표는 똑같지만은 그런 순수와 방법에 있어서 서로 간의 좀 소통에 약간 아주 원만한 소통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차원에서는 먼저 북미 간의 당사자가 북미 회담의 비핵화의 당사자가 북미가 먼저 하고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단계에서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중국 이런 단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 그럼 당연히 우리 중국인데 왜 중국 우리 따돌리지라고 한국이 조금 중국하고 소통을 좀 소원하게 했다라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제재 완화를 안 하고 있고 또 개성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도 아직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두고서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총리는 경제 문제 그리고
그리고 국가주석은 정치하고 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것이고 예. 이크탄 총리와 만났던 결국은 경제 문제 집중할 것 같고 중국이 우리 한국은 당연히 뭐 사드 문제, 사드 보복 완화, 경제 한중 간의 어떤 FTA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서 그것은 양자 간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이 좀 추구하고 있는 1대1로 예. 여기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1대1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럼 뭐 리커창 총리하고도 대담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센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